네, 마켓에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던 그 이슈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데이터 센터 확산과 함께 국내 기술주들 관련 종목들 어떻게 영향을 받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우리나라의 결국에는 이런 AI 인프라 수요의 확산이 우리나라 전력 설비, 전력기 관련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어떤 연관을 갖고 보면 좋을까요? 다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계속적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너무너무 좋게 나오고 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력망이나 이런 부분 기업들도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을 대표적으로 봤을 때 3대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여기 기업들을 다 보자라고 본다면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미국의 슈퍼 전력 사이클이라고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는 저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거에 따라서 전력기기도 동반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관련된 그 실적 좀 세분화되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를 높이는, 증가시키는 그 요인에 대해서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다. 그 부분을 주목해 보셨고 저도 그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 3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대표 3사 그렇다면 주요 포인트를 좀 나눈다면 기업들마다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먼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대장이었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 제일 많습니다. 그 3사 네. 중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고압 변압기나 이런 모멘텀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주가 차트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면서 제일 먼저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두 자릿수가 육박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제조업치고는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주가나 차트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간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압기나 이런 섹터들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풍력 테마, 풍력 관련해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그린 에너지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고 또한 건설까지도 같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변압기 관련해서 효성중공업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본다면 송전, 우리가 변압기는 어떻게 본다면 큰 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전기가 처음에 만들어지면은 크게 변압기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는 가지라고 말씀해드리면 거기서 세세하게 가정집이나 아니면 조그만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확산이 되는 부분이 배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LS 일렉트릭이 그쪽에서 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다른 세 종목 중에 두 종목들은 지금 주가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욱더 상승 탄력이 좋게 나오고 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딘 모습이 나오는 부분이 아직 배전보다는 송전의 시대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세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순환매가 돌면서 시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는데 특히나 그 엔비디아의 실적을 자세히 봤을 때 결국에는 중국 관련된 실적의 모멘텀을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 H20과 관련해서 손실 자체가 한 45억 달러의 손실이 반영이 됐는데 가이던스 자체도 그 손실이 반영됐을 때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 좀 과하다. 너네 이거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만큼 이런 중국의 리스크 더 이거 좀 사라지게 되고 국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엔비디아 실적 더 좋아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엔비디아가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저조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너무너무 뷰티풀하게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조금의 타격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크게 보자라고 보면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제거되고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있었던 얘기처럼 중동 쪽으로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이 된다고 본다면 중국 의존도는 조금 줄어들지언정 어떻게 본다면 다른 HBM이나 고 GPU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조금 타격을 받았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출렁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또 긍정적인 모멘텀은 아직도 살아있다. 중국 의존도가 줄고 중동 쪽으로 더욱더 중동과 유럽 쪽으로 확산이 된다면 그건 더욱더 좋은 모멘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 왕이 네. 중국 이렇게 소외시키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진짜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발언을 계속했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 관세 무효 이러한 법안의 판결이 나오게 되고 트럼프가 좀 주춤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더 많이 판매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더해지게 됐을 때 저는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인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 관세 쪽은 정말 민감하다라고 네.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또 말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 계속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본다라고 보면 만약에 중국에서 엔비디아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본다면 중국이 그러면 우리 AI 포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럼 자체 개발로 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제품 계속 쓸 수 있었던 모습인데 카피 제품이나 자체 제품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엔비디아 쪽으로는 더욱더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미국이 더 안 좋은 모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AI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싸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중국도 AI 관련해 가지고는 준비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 AI 이런 엔비디아 관련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반등에 그치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도 궁금한데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보면 좀 길게 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작년 말만 네. 해도 어떻게 보면 네. AI 시대가 이제 끝나지 않았나 성장률이 좀 낮아지니까요. 그런 그렇죠? 얘기도 네. 나오면서 이번 연도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축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HBM 수요나 아니면 고성능 GPU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중동, 유럽까지도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여겨지는 모습들도 많고 잭스당도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본다면 그게 자기 회사 제품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믿고 따라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AI 시장은 아직 어떻게 보면 태동기 단계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로보택시, 자율주행 그리고 챗 GPT나 아니면 언어 모델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극소수입니다.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이 된다고 본다면 더 많은 데이터 센터나 더 많은 고성능 GPU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AI 시대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저는 중장기적 모멘텀 이제는 인정을 하면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올 초와 정말 분위기가 바뀐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된 성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대표님 역시나 장기 랠리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 AI가 확산이 되게 됐을 때 예전에는 단순히 칩에서 그쳤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확장이 됐고 요즘엔 또 후공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후공정이 갑자기 어떠한 포인트 기하급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후공정 쪽은 네. 어떻게 보면 작년이 더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네. 처음 인기를 끌면서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모습도 있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조금 시큰둥한 모습가 나온다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HBM 관련해서 납품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이 된다라고 본다면 후공정 관련 업체들이 더욱더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후공정 장비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공정 쪽으로 조금 집중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도 물론 좋지만 삼성전자 HBM 관련 여부를 보고 나서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삼성과 SK하이닉스 굵직굵직한 종목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 스텝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주 랠리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저번에 지난해였죠. 24년도 그때도 고점을 찍고 좀 하락을 하고 좀 이제 고점이다. 더 이상 뭐 성장률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뭐 트럼프가 또 갑자기 뭐 이상하게 압박을 더 한다던가 뭐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또 꺾일 수도 있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진짜 반도체 시장이 왔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포인트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주의할 점이나 이런 부분을 네.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 스탠스를 제일 주시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따지고 본다면 금리 인하 스탠스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 반도체 투자나 이런 부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금리와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관세나 이런 부분이 왜 자꾸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세나 판매를 할 때 관세가 붙어버린다면 우리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매하는 입장에서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제품이 원래 5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을 뛰었어. 그러면 생각보다 더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도 오늘 장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모습도 나왔고 미국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금리 인하할 거다. 이번 연도에 몇 번을 할 거냐. 그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관세도 계속적으로 뭐 안 좋은 얘기 나왔다가 안 좋은 얘기는 나왔다가 갑자기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없어지는 부분이 더 커요. 그리고 주가 탄력은 더욱더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세.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악재나 이런 부분이 다 하나씩 다 해소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악재보다는 호재 쪽 금리 인하나 관세 폐지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비중을 싣고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 시그널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상승 시그널은 미국의 네. 금리 인하가 제일 금리 먼저다라고 인하?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는 거 물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하는 모습세가 나와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초만 해도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축소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다고 본다면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진짜 딱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와 시장 이제 완전 몇 년간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뭐 몇 개월 안 흘렀거든요. 근데 막 풀리고 있어요. 그럼 하반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뭐 그런 포인트가 있거나 뭐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AI가 핵심 키워드가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AI만 보지 말고 AI 인프라까지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먼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면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쪽이 저는 생각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해드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이 6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는데 그게 더욱더 확산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데이터 센터나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고연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데이터 센터 의존도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왜? 그렇다고 본다면 HBM이나 GPU는 계속적으로 수량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부족하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지역 경제나 이런 부분을 살리려고 한다면 전기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전력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냉각 장치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나.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AI 하면은 반도체밖에 안 봤습니다. 맞아요. HBM밖에 안 봤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에너지 시대, 신재생뿐만 아니라 원전 이쪽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AI 시장 확대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그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AI 인프라 그 확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셨고 이게 더 확산이 되게 된다면 냉각장치라던가 여러 가지도 또 이렇게 밸류체인 자체가 확산될 수 있다. 이 부분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